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9호 제3면 기사입니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발달장애인 자립, 체계적 지원해야.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평생교육,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정책 추진이 시급합니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민주, 고양이, 은 29일, 고양발달장애인 네트워크 주관으로 고양시 장애인연합회 강당에서 열린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성인 발달장애인 어떻게 살고 있을까?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은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분들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발달장애인들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통해 배움의 기회와 돌봄을 제공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내실 있는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김용득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발표자로는 왕성욱 경기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비례대시 경기도 정책, 김혜련 고양시 의원, 고양시 정책, 구호승 고양시 장애인 부모회장, 2020 고양시 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현황과 과제, 유경미 경기북부장애인 가족지원센터장,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디자인하다, 이 참석했다. 또한 토론회에는 원용희 경기도의원, 더민주, 고양오, 박소정, 김보경, 정봉식 고양시 의원, 고양시청 관계자,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복지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 조성환 의원, 경기도 발달장애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정담회. 경기도의회 조성환 도의원은 지난 7월 28일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 및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발달장애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 교육에 대한 자립과 사회의 조화를 강조하며 통합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자립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이는 장애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 학생들에게도 더불어 살아가야 할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 통합적 인식을 함양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성환 도의원은 장애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을 특정 직업과 연계된 교육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하며 장애 아이들이 발달 특성과 연령에 맞는 체계적인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발굴하고 장애 아이들이 실질적인 직업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2020 어울림공간 조성 학교 12개 선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은 학교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마을교육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이용하는 2020 어울림공간 조성 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 학교,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공간 활용이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2교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학교는 지원 예산 6천만 원으로 올해 말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마을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울림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2015년부터 어울림 공간 조성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12교를 포함해 총 50교로 확대했다. 어울림 공간 조성 사업은 학교가 마을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마을교육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교육, 학교, 협동조합과 연계해 사회적 경제 체험으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경제교육 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울림 공간 운영 주체는 교육, 학교, 협동조합이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 주민이 참여해 사업시설, 북카페, 모임터 등 수요자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12개교는 학교 유휴시설을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해 학교 가게와 마을교육 공동체 모임 장소, 쉼터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 시민협력과장은 많은 학교에서 교육, 학교, 협동조합과 어울림 공간 사업 참여를 희망해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어울림 공간이 학교를 넘어 지역 전체가 학습 공간과 학습 자료가 되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연말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확대.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8월 1일부터 추가 확대 시행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90% 이하 4인 가구 기준 427만 원, 복지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지난 4월 시지역 2억 8,400만 원, 군지역 1억 8,700만 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시지역 3억 2,400만 원, 군지역 2억 2,100만 원으로 추가 확대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환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한 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5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중환질병에 걸리면 500번지만 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생계 위기 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을 위한 정부 긴급복지 국비 예산을 총 873억 원 확보했다. 올해 4월부터 위기도민 중점 발굴 지원 계획을 통해 7월 24일 기준 지난해 전체 84,750가구보다 많은 93,174가구를 발굴해 지원해오고 있다. 도는 이번 지원 기준 추가 완화를 통해 당초 4월 물결표 쌓인 7월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위기가구 발굴 지원 계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 중 1,068억 원을 투입해 위기도민 10만 3,062가구를 발굴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시군의 적극 행정 동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에서 할 수 있다.